F1을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사고가 있는 반면에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고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F1의 역사를 관통하는 여러가지 어이없는 사고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의 주인공은 세바스티안 베텔입니다. 베텔은 2018년도에 그것도 본인의 홈 그랑프리인 독일 그랑프리에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시즌 내도록 상위권의 성능을 뽐내던 페라리의 차량과 준수했던 베텔의 기량에 맞물려 챔피언에도 도전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폴 포지셔너로 출발하고 경기의 80%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은 채 달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다른 드라이버들도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힘들어했지만 정말 뜬금없이 2위권과 7초 차이로 벌어져 있던 베텔이 그립을 잃고 그대로 벽에 들이받으면서 리타이어하게 됐고, 그 여파로 인해 같은 팀인 키미가 메르세데스 디오에 순위를 내주고 원투 피니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고를 기점으로 베텔과 페라리가 몰락하면서 타이틀 경쟁력을 잃게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F1의 자타공인 도련님 랜스 스트롤의 사고입니다. 스트롤은 데뷔 때부터 현재까지 모든 시간에 걸쳐 사고를 내지 않은 시즌이 없다시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이없게 발생한 리타이어가 2024년도에 일어났습니다. 브라질 그랑프리는 과거부터 꾸준히 날씨에 관련된 문제가 벌어지곤 했는데, 이때도 악천후로 인해 퀄리파잉 세션이 다음날로 연기되는 등의 사건도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메이션 랩을 도는 상황에서 혼자 미끄러져 스핀을 했지만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젖은 흙길을 가로질러 나오려는 선택을 했던 스트롤은 그대로 차량이 모래밭에 갇혀버리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레이스 스타트 신호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채로 어이없게 리타이어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미하엘 슈마허와 데이비드 쿨사드가 주인공입니다. 1998년에 펼쳐진 벨기에 그랑프리도 역시나 비가 내리는 경기였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모든 운전자들이 싫어하는 스프레이 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다소 존재했는데, 이 경기에서 고속 코너를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던 쿨사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슈마허가 들이받는 바람에 두 사람 모두 리타이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피트로 들어간 두 사람은 주먹 없는 UFC를 펼쳤고,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원한 앙속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번째도 쿨사드가 주인공입니다. 이번 사건은 호주에서 벌어졌고, 이전의 상황들과는 다르게 비가 전혀 오지 않은 상황에서 펼쳐진 경기였지만, 정상적으로 잘 달리고 있던 쿨사드가 피트인하라는 과정 중에 속도를 미처 다 줄이지 못하고 코너링 구간에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배리어에 부딪힌 쿨사드의 차량은 서스펜션과 프론트 윙이 말 그대로 박살이 나버렸고, 상위권에서 달리면서 우승을 노렸던 그의 꿈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고 말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고의 주인공은 이반 카펠리입니다. 1985년부터 1993년까지 수많은 팀을 옮겨다니며 커리어를 이어나갔던 카펠리는 말년에 가까운 1992년에 페라리 소속으로 출전한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상상도 못할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멀쩡하게 주행 중인 차량에 문제라도 생긴 것 마냥 갑자기 그립을 잃고 스핀을 해 벽이 부딪혔는데, 보통의 상황이라면 부딪히고 난 뒤 차가 굴러간다면 어느 정도의 주행은 해볼 수 있었다고 판단했을 것이지만, 카펠리의 사고는 배리어의 난간을 타고 올라가는 사고로 트랙 마샬의 도움 없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개인적으로는 어이없게 리타이어한 경우 중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번 영상에서만 두 번째 언급되는 세바스티안 베텔입니다. 2007년 토로로소 시절의 베텔은 나름 유망주로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던 시기였는데, 이 사고는 드라이버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사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그랑프리에서 비가 오는 상황 속 세이프티카의 뒤를 따라가는 중이었고, 베텔의 앞에서는 마크 웨버가 타이어 온도를 유지하면서 간격을 만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루키 시즌이었던 베텔은 최연소 포디움 기록을 눈앞에 둔 상황에 빗길에서 단순 브레이킹 실수로 인해 웨버와의 간격 유지에 실패했고, 두 사람의 차량이 파손되면서 두 명 다 리타이어하게 됐던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사건의 주인공은 프랑코 콜라핀토입니다. 가장 최근의 사건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스트롤의 사고와 같은 날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레이스 도중에 폭우가 쏟아지고 드라이버들의 안전을 위해 세이프티카가 선언이 된 상황에서 많은 드라이버들이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피트인을 하고 세이프티카를 따라잡기 위해 빠르게 따라붙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콜라핀토는 수비더 두스 복시스에서 혼자서 스핀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베리어에 부딪히는 바람에 스타트 라인에 망가진 차를 세우는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레드 플래그를 띄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타이어를 먼저 밖으로 들어갔던 드라이버들이 불만을 토로했고 결국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았던 알핀이 더블 포디움을 차지하는 경기를 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어이없는 리타이어 사유 7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대와 과거를 모두 통틀어서 기억에 남는 사고가 여럿 있는데 그런 사고들 역시 영상으로 담아보려 했으나 다른 카테고리로 따로 묶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다른 어이없는 사고들은 어떤 게 있는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